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성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불익에서 웨비나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단일세포 전장 유전체 시퀀싱을 통한 인간의 발생 과정 추적이라는 제목의 연구이고, 이는 제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및 박사후 과정을 할 때 했던 연구의 결과입니다. 네,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로 점라인 뮤테이션과 소마틱 뮤테이션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라인 뮤테이션은 난자나 정자와 같은 점셀에 있는 뮤테이션이고, 이 점라인 뮤테이션은 수정란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모든 세포에 전달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의 블러드셀과 튜머셀을 같이 시퀀싱을 한다면 이 점라인 뮤테이션은 블러드와 튜머에서 모두 관찰되게 될 것입니다. 소마틱 뮤테이션은 수정란 이후에 발생한 뮤테이션을 의미합니다. 이 소마틱 뮤테이션은 자손 세포들에게 모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생긴 소마틱 뮤테이션은 더 많은 세포에서 존재하게 되고, 나중에 생긴 소마틱 뮤테이션일수록 인체 내에서 더 적은 수의 세포에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블러드셀과 튜머셀을 같이 시퀀싱을 했는데 특정 뮤테이션이 튜머셀에만 존재를 한다면 이건 튜머셀 스페시픽 소마틱 뮤테이션을 발견한 것일 겁니다. 다음으로 클로널 뮤테이션과 서브 클로널 뮤테이션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란은 발생 이후로 지속적으로 소마틱 뮤테이션이 세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뮤테이션이 쌓이다가 특정 드라이버 뮤테이션을 얻게 되면 이 세포가 튜머셀이 될 수가 있는데, 이후에 세포는 클로널 익스펜전을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자손 세포를 갖게 됩니다. 이때 이 클로널 익스펜전을 시작한 세포에서 존재하고 있던 과거에 쌓였던 뮤테이션들은 모든 튜머 세포의 공유가 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클로널 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클로널 익스펜전을 시작한 이후에 쌓인 뮤테이션들은 그 자손 세포에만 전달이 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것은 튜머셀의 일부 세포에만 존재하고 서브 클로널 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저희가 튜머 조직, 암 조직을 시퀀싱을 할 때 이 중에는 노말 세포도 섞여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튜머셀일 것이고, 튜머셀은 하나의 싱글셀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클로널 뮤테이션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을 시퀀싱하면 이 클로널 뮤테이션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 조직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정상 조직은 클로널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세포가 서로 다른 소마틱 뮤테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퀀싱을 하면 이런 세포를 10,000개 이상의 세포를 갈아서 그 중에서 매우 일부 DNA만 뽑아서 시퀀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각 세포의 DNA의 일부만 섞여서 시퀀싱이 될 것이고, 각 세포가 갖고 있는 소마틱 뮤테이션은 그 시그널이 굉장히 약해서 노이즈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저희는 이러한 정상 조직을 시퀀싱해서는 노말 조직에 쌓인 소마틱 뮤테이션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정상 세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점라인 뮤테이션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노말 세포에서 소마틱 뮤테이션을 보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노말셀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볼 수 있었냐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홀지넘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세포를 하나 떼어낸 다음에 인비트로에서 앰플리피케이션을 시켜서 그 DNA 양을 굉장히 늘린 다음에 시퀀싱을 함으로써 한 세포만 뮤테이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하지만 인비트로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아티팩추얼한 뮤테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뮤테이션들이 지저분하고 트루 뮤테이션을 잘 알아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 또한 홀지넘 앰플리피케이션 과정에서 특정 크로모솜이 로스가 되는 경우에 수많은 정보를 통째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싱글셀 클로널 익스펜전입니다. 세포를 하나씩 떼어낸 다음에 세포 배양을 통해서 세포 수를 늘린 다음에 그 늘어난 세포를 시퀀싱함으로써 결국 그 이니셜 세포에 있던 소마틱 뮤테이션을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DNA가 세포 내에 DNA 머시너리를 통해서 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러가 적고 깨끗한 뮤테이션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세포를 하나씩 떼서 배양을 하기가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상 조직에서도 클로널 아키텍처를 보이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그 클로널 아키텍처를 따라서 레이저로 마이크로 다이섹션을 한 다음에 그 조직을 시퀀싱 함으로써 싱글셀을 익스펜전 한 다음에 시퀀싱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노멀셀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는 연구가 활발하게 퍼블리시 되고 있고 대부분의 연구는 오간 스페시픽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노멀셀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바코드를 이용해서 엠브리오제네시스를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마틱 뮤테이션은 그 자손세포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코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성공적으로 얼리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에서 생긴 굉장히 초기에 쌓인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소마틱 뮤테이션이 성인이 된 몸에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셀 스테이지에서 한쪽 세포에는 초록색 뮤테이션이 쌓였고 다른 쪽 세포에는 빨간색 뮤테이션이 쌓였을 때 이 뮤테이션을 통해서 인간 성인이 된 몸에서 각각의 두 셀의 자손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세포의 자손들이 굉장히 랜덤하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좌측이나 우측에 몰려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머리나 다리 쪽으로 몰려서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존재할지 이런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엠브리오제네시스가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쌓인 소마틱 뮤테이션을 이용하면은 언제 해당 세포의 자손들이 특정 지역에 국한돼서 분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자손들이 골고루 분포하는지 역시나 또 특정 세포 리니지가 도미넌트하게 몸을 구성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연구는 두 번의 페이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는데 첫 번째 캡처 페이지 때는 기증받은 시신에서 여러 티슈로부터 싱글셀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이를 클로널 익스펜전 시킨 다음에 홀지놈 시퀀싱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신별로 수십에서 수백 개의 싱글셀 클로널 익스펜전 된 세포를 홀지놈 시퀀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소마틱 뮤테이션들을 비교함으로써 얼리 엠브리오직 뮤테이션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은 얼리 엠브리오제닉 뮤테이션이 다양한 조직에서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를 두 번째 페이지 때 타겟티드 시퀀싱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얼리 엠브리오직 뮤테이션의 정보와 이 신체 내 구성하는 비율의 정보를 이용해서 저희는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총 7구의 시신을 기증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총 334개의 싱글셀을 홀지놈 시퀀싱하였고 그리고 379개의 벌크 티슈를 타겟티드 시퀀싱하였습니다. 7구의 시신 중 2구의 시신은 굉장히 제한된 지역의 조직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은 다양한 조직을 얻을 수 있었던 5구의 시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셀 클론은 대부분 스킨 파이브로블라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크 티슈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세포에서 홀지놈 시퀀싱을 해서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을 찾을 수 있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신마다 수십 개 이상의 세포를 시퀀싱하였지만 만약에 5개의 세포만 시퀀싱했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컬럼이 세포라고 했을 때 각각의 로우는 뮤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뮤테이션들은 모든 세포에서 공유가 되는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런 뮤테이션은 점라인 뮤테이션이 되고 저희는 지금 소마틱 뮤테이션을 디텍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점라인 뮤테이션은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소마틱 뮤테이션을 그룹핑을 해봅니다. 해봤을 때 특정 뮤테이션들이 서로 뮤추얼리 G1과 G2의 뮤테이션이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존재하고 G1과 G2의 뮤테이션을 통해서 전체 세포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즉 발생 과정에서 투셀 스테이지에 쌓인 각각의 뮤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모든 세포를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G1 뮤테이션은 G3와 G6로 나눌 수 있고 G3는 G4와 G5 뮤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마틱 뮤테이션이 세포들 간에 어떻게 공유되는지 그 쉐어링 패턴을 이용해서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구성할 수 있었고 파일로제네틱 트리의 각 브랜치 랭스는 발견된 뮤테이션의 숫자로 하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 데이터에서 발견된 뮤테이션을 같은 방식의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세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는 뮤테이션들이 발견되는 것들, 그리고 그 그룹들이 또 다시 다른 뮤테이션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구의 시신에 대해서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X축은 뮤테이션의 개수고 브랜치 랭스이기도 합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5구의 시신에서 처음에 2개의 브랜칭이 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이후에 여러 번의 브랜칭을 거친 후에 30개의 뮤테이션 정도를 지난 시점부터는 거의 브랜칭 없이 길게 브랜치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발견된 대부분의 소마틱 뮤테이션은 해당 세포에 스페시픽하게 존재하는 뮤테이션이고 세포 간에 공유되는 뮤테이션 숫자는 굉장히 적어서 초기 30개 뮤테이션 정도 사이즈 정도에서만 브랜칭을 일어나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5구의 시신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고 저희는 이렇게 초기에 공유되는 뮤테이션들을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찾은 엠브리오제닉 뮤테이션이 각각의 벌크 티슈에서 어떤 비율로 존재하는지 타겟티드 시퀀싱을 통해서 구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타겟티드 시퀀싱에서는 여러 개의 세포가 있겠지만 만약에 10개의 세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에 저희가 찾은 특정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이 3개의 세포에 있다고 하면은 세포마다 2개의 알릴이 있기 때문에 결국 20개의 알릴 중에 3개의 알릴에 뮤테이션이 있는 것이고 시퀀싱 결과 저희가 바프값 0.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2를 곱하면 결국 0.3, 30%의 세포에서 뮤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뮤테이티드 셀 프랙션을 각각의 조직마다 그리고 각각 발견한 엠브리오닉 뮤테이션마다 구해서 저희는 이러한 MCF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데이터로 어떤 것들을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일로제네틱 트리는 초기에 2개의 브랜치로 구분이 되는데 이거는 2스테이지에 생긴 뮤테이션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생긴 뮤테이션들 L1과 L2라고 각각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게 만약 정말 2셀 스테이지에 생긴 뮤테이션이라면 특정 노멀 티슈를 시퀀싱 했을 때 어떤 세포는 L1 뮤테이션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모든 다른 세포는 L2 뮤테이션을 갖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L1 뮤테이션과 L2 뮤테이션의 바프를 합하면 0.5, 50%가 가까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5구의 시신에서 시퀀싱한 거의 모든 조직에서 그 L1과 L2 뮤테이션의 바프의 합이 0.5인 것을 확인을 해서 저희가 찾은 이 두 개의 브랜치의 가까이 뮤테이션이 정말 2셀 스테이지의 뮤테이션이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L1과 L2 뮤테이션이 각각의 장기에서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시신에서는 그 비율이 약 1.4대 1 정도로 임밸런스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정도의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어떤 시신에서는 평균 6.5대 1로 굉장히 특정 투셀 세포 중 특정 세포 하나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엠브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2개 L1과 L2 뮤테이션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서 저희는 휴먼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이 굉장히 잘 컨트롤된 프로세스라기보다는 어떤 스토캐스틱한 에스펙트, 확률적인 에스펙트가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이용해서 셀룰라 바틀렉, 그리고 이게 언제 생기는지, 그리고 뮤테이션 레이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에 셀룰라 바틀렉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초기 수정란은 분열을 거듭하다가 그 중에 일부 세포만 에피블라스트가 돼서 이 에피블라스트만 엠브리오로 전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셀룰라 바틀렉이 형성되면 파일로제네틱 트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세포는 익스트라 엠브리오닉 티슈, 태반 같은 곳을 구성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노란색과 파란색 세포가 에피블라스트로 선택돼서 엠브리오를 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택되는 비율에 따라서 파일로제네틱 트리 자체가 어시메트릭해질 수 있고 그리고 위쪽 브랜치가 길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마이너한 셀을 갖고 있는 그룹이 더 긴 브랜치를 갖고 있고 메이저한 셀을 갖고 있는 그룹이 더 짧은 브랜치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희 데이터에서도 실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파일로젠틱 구성한 파일로젠틱 트리를 통해서 뮤테이션 레이트, 디비전당 뮤테이션 레이트가 얼마나 쌓이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디비전마다 한 개 이상의 뮤테이션이 꾸준히 계속 쌓인다면, 뮤테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높다면 파일로젠틱 트리 자체가 바이퍼케이션이 계속되는 양상으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브랜치에 있는 뮤테이션들을 저희가 모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뮤테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낮아서 특정 셀 디비전 때 뮤테이션이 미싱된다면 저희는 멀티퍼케이션 양상, 이렇게 브랜치가 한 번에 여러 개로 갈라지는 멀티퍼케이션 양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만든 파일로젠틱 트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셀룰라 바틀렉이 언제 일어났고 뮤테이션 레이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관찰한 파일로젠틱 트리는 재밌게도 초기 이니셜 배치는 모두 바이퍼케이션 되는 양상이고 그 이후 브랜치부터는 멀티퍼케이션이 흔하게 보이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 트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뮤테이션 레이트가 상당히 높아서 바이퍼케이션으로 발견될 확률이 높고 이후에 뮤테이션 레이트가 줄어들면서 멀티퍼케이션을 발견할 확률이 높은 그런 두 종류의 뮤테이션 레이트를 가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결과 셀룰라 바틀렉은 A셀 스테이지에서 3개의 셀이 선택되거나 16셀 스테이지에서 6셀이 선택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려져 있는 에피블라스트가 눈에 보이는 시점은 이것보다 훨씬 뒤쪽이지만 사실 A셀 세개 3개 혹은 16셀 6개 정도 세포가 결국은 에피블라스트의 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뮤테이션 레이트를 추정했을 때 아주 첫 이니셜 뮤테이션 레이트는 3.8로 높지만 이후부터는 뮤테이션 레이트가 디비전당 1 정도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초기 퍼틸라이즈 에그는 자이고틱 지놈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퍼틸라이즈 에그에 원래 존재하던 DNA 리페어 프로테인만 이용해서 DNA 뮤테이션을 리페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로 뮤테이션 레이트가 높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뮤테이션 레이트를 추정함으로써 파일로제네틱 트리의 각 브랜치의 랭스를 디비전 몇 번 했는지로 환산해서 여러 가지 분석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얼리 엠브리오제닉 뮤테이션들이 몸의 각 부위에서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L1과 L2 뮤테이션이 왼쪽과 오른쪽 신체 부위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했을 때 5구의 시신 중 2구의 시신에서는 L1과 L2 뮤테이션의 좌우 존재하는 비율이 상당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머리 쪽과 다리 쪽을 크라니오 카우달 엑시스로 비교했을 때는 모든 시신에서 L1과 L2 뮤테이션의 비율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엠브리오제니스가 진행되면서 후반부에는 임밸런스가 다 생기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렙틀라이트 엑시스가 먼저 어느 정도 픽세이션 되고 그 다음에 크라니오 카우달 엑시스가 진행되는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3점 레이어의 분포 비율을 확인해 보았는데 재밌게도 공통적으로 저희가 구한 MCF 혹은 바프 값이 엑토더멀 티슈에서 낮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메조덤 오리진의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이용해서 얼리 엠브리오제니시스를 찾았다는 것을 상기해 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원인으로는 특정 셀 리니지가 초기에 엑토덤으로 분화한 후에 엑토덤 도미넌트한 파퓰레이션을 형성함으로써 저희가 발견한 뮤테이션들은 상대적으로 그 파퓰레이션 때문에 엑토덤에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장기에 특정 셀 리니지가 임밸런스, 도미넌트하게 형성하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블러드와 리버에서 확인해 봤을 때 생각보다 얼리 셀 스테이지에서 특정 셀이 해당 장기를 도미넌트하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일로제네틱 트리에서 발견한 엘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의 레졸루션은 뮤테이션 30개 정도 쌓인 이내에 생긴 뮤테이션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초기 엠브리오닉 뮤테이션만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초기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에서부터 이미 특정 장기에 도미넌트하게 컨트리뷰션하는 셀 리니지가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실제 엠브리오에서 장기가 뚜렷하게 보이기 전부터도 특정 셀들이 특정 장기를 도미넌트하게 형성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로케이셔널하게 픽세이션 되는 양상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많은 세포와 조직을 시퀀싱한 DB6 케이스에서 저희가 발견한 엠브리오닉 뮤테이션들을 first cell stage에서부터 6 cell stage까지의 엠브리오닉 뮤테이션, 그리고 6에서 9, 그리고 9에서 17 cell stage 뮤테이션을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얼리 엠브리오닉 뮤테이션이 벌크 티슈를 어떻게 코릴레이션이 되는지 티스니 프로젝션을 해보았습니다. 재밌게도 굉장히 초기 뮤테이션들을 통해서 티스니 프로젝션을 해도 이미 레프트와 라이트 사이드의 조직이 꽤 서로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초기부터 레프트와 라이트가 갈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셀 스테이지가 진행되면서 레프트 어퍼 익스트리미티라든지 왼쪽 팔이나 오른쪽 팔 이런 조직들이 서로 이렇게 모이는 양상들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셀 스테이지로 가면은 특정 장기들끼리 모인다든지 그리고 특정 팔다리가 모이는 그런 양상이 더욱 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마에서 추출한 벌크 티슈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조직과 라이트 조직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고, 터미널 일리엄에서 추출한 인테스틴 조직이라든지 헐트, 심장 조직 같은 경우에는 레프트 사이드 익스트레미티 티슈들과 같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는 각각의 장기의 오리지널 셀이 레프트 쪽에서 왔는지 라이트 쪽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많은 분석들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저희가 소마틱 뮤테이션을 바코드 삼아서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점 레이어 그리고 아나토미컬 리전 또는 장기별로 셀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가 있었고, 그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순서와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인트로덕션 때 점라인 뮤테이션과 소마틱 뮤테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클로널 뮤테이션과 서브 클로널 뮤테이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멀 셀에서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는 게 어려운 과정이란 것과 그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싱글셀을 채취해서 세포를 배양하는 방식을 통해서 노멀 셀의 소마틱 뮤테이션을 찾을 수 있었고, 이를 바코드 삼아서 성공적으로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휴먼 엠브리오제네시스 과정에서는 스토캐스틱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예시로 이니셜 브랜치인 L1과 L2의 뮤테이션의 디스트리뷰션이 어시메트리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과,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임밸런스가 나타나는 시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그런 예시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리 엠브리오닉 셀들은 대부분 에이시메트릭한 방식으로 신체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포는 골고루 분열해서 엠브리오를 형성하기보다는 특정 셀이 도미넌트하게 블러드나 리버를 형성한다든지 그런 양상을 여러 스텝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비전당 뮤테이션 레이트를 추정했을 때 이니셜 뮤테이션 레이트만 좀 높았고, 이후에는 디비전당 1개 정도의 뮤테이션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셀룰라 바틀레, 에피블라스트의 조상세포들은 A셀 스테이지의 3개 혹은 16셀 스테이지 6개 세포로 선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그리고 아나토미컬 리전과 오간이 시리얼하게 분포해 가는 과정과 그 시점을 추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본 연구를 지도해 주신 카이스트의 주영석 교수님과 경북대 오지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같이 연구를 수행한 김율 박사님과 난다말리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카이스트, 경북대, 키스티, 그리고 지노움 인사이트, 그리고 생어 인스티튜트의 많은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